사생활을 감춰라.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항상 비밀로 해야 할 6가지. 인간관계 말할수록 손해. 인생을 살다 보니 중년이 되어버렸다. 20대, 30대 시절에는 몰랐는데 40대가 되어버리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할수록 손해가 되는 항상 비밀로 해야 한 말에 대한 6가지를 플라톤의 지혜에서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단점 말하지 않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나의 사생활 말하지 말기. 나의 약점 말하지 않기. 돈 자랑하지 않기. 나의 목표 말하지 않기. 타인 단점, 자랑질, 사생활 말하지 않기. 하나 나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 누군가와 대화에서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의심을 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 자신의 입에서 나가버린 말은 본인에게 결국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될수록 안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이 있는 경우 가르쳐 주어야 할 때에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살짝 재치스럽게 말하자.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고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상대방이 느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과 하루 일과와 삶이 있기에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화법이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말자. 달을 품은 태양이 중년이 되어 느낀 점. 학창 시절부터 작은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의 습관과 나의 단점을 편하게 말한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나도 참 많이 나의 부족한 부분과 단점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것 같다. 특히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당신을 위해 하는 충고이며 이렇게 해서는 발전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던 말들이 상대방이 되는 가족,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은 상당히 짜증나고 건방지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대화의 편의상 나의 단점을 말하고 당신도 틀렸어.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해도 결국 상대방은 그냥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뒤통수를 때릴 기회를 봤을 것 같다. 둘, 내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랑질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내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랑질만 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랑질만 하는 사람은 당장은 필요해서 곁에 있어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서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된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이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남게 된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했던 선행과 도움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온다. 달을 품은 태양이 중년이 되어 느낀 점. 내 자신을 자랑질하지 말라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반 의견이 갈리는 듯하다. 진짜 마음이 여유롭고 부자인 사람들의 겸손을 하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방어하는 부분은 정말 그런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겉으로 내가 부자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겉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겪어보니 허세와 허풍이 많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지금 2023년의 대한민국은 이념적 양극화가 너무 크게 퍼져버렸다. 세대 갈등도 심하다.
그래서 과거처럼 내가 부자이며 사회적 지위도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질을 할 때마다 시기, 질투 농도는 거의 전쟁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 상태일수록 내 자신을 감추고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실제로 겪어봤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카카오 스토리를 하면서 나의 사소한 일상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일상의 행복의 사진과 주말마다 휴일마다 가족여행을 가는 사진을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었다.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가 되어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댓글과 만나는 사람마다 시기, 질투를 했었다. 결국 지금의 카카오 스토리는 친구가 20명도 안 된다. 결국 떠날 사람은 떠났고 나는 상처도 받았고 나의 목적인 일기 형식의 목적과 목표만 남아서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간혹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서 과거를 회상하며 웃고 살펴본다. 그리고 반대의 의견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버지가 회장이고 큰 아들이 대표이사, 작은 아들이 실장으로 있고 영업부장이 사장의 외삼촌이 있던 회사의 영업 경력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고의적으로 나의 자랑질을 했었다. 이유는 가족계 회사에서 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지 않으면 노예처럼 괄시받고 욕을 듣는 직장이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적절한 자랑질을 하고 다녔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적당한 선방을 날리는 자랑질로 내 자신을 방어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셋, 비밀스러운 나의 사생활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난다. 현재 가까운 사이라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어떤 관계에서도 영원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자.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준다. 달을 품은 태양이 중년이 되어 느낀 점. 이미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의 사례를 보면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느낀다. 신해철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내와의 부부 관계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노출했었다. 방송 내용에서는 법적인 동의를 한 부부 사이인데 타인의 생각은 상관없다는 식이었지만 당시 나쁜 말만 돌아다녔다. 나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사소하거나 좋은 사생활에 대한 말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비교가 되고 결과가 안 좋았다. 나와 가족에 대한 사생활은 알리면 알릴수록 고생만 늘어났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이런 점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약점, 나의 돈 자랑, 나의 목표 말하지 않기. 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 씁쓸하고 잔인하게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근히 즐긴다. 나의 약점은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달을 품은 태양이 중년이 되어 느낀 점. 인류의 고대에서 대한민국의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근현대사 역사를 지나오면서 권력과 부자들의 신분제도는 계속 이름만 교체되어 이어왔다. 2023년 21세기에도 신분제도는 지구에 남아서 숨쉬고 있다. 이런 인간의 신분제도에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방법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 알수록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군림하고 편하게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간다. 절대로 나의 약점과 내 가족의 약점을 타인에게 알리지 말자. 5. 나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서는 모두 박수를 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서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하자.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강해진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기 쉽다. 결국 그런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달을 품은 태양이 중년이 되어 느낀 점. 우리 부부는 동갑내기이며 각자의 집안에서는 장남, 장녀이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도 각자의 집안을 챙기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둥이 되어버렸다. 막 결혼을 한 신혼 시절보다는 최적화되어 고민과 걱정이 줄었지만 중년이 되어버렸어도 각자의 집안적 경제 상황과 철이 들지 않고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동생들 때문에 고생했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아니다. 관심을 더 끄고 거절을 많이 해서 좋아진 것 같다. 특히 망나니 같은 나의 여동생, 아내의 남동생들의 돈에 대한 사고로 부모님들이 고통받고 부모님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장남, 장녀인 우리 부부에게 전가가 되는 반복되는 젊은 시절을 살아왔는데 그런 동생들은 우리 부부가 주는 돈은 당연하게 받았고 나중에는 왜 돈을 못 주냐라는 식으로 상처받는 말을 듣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 그런 철없는 각자의 동생들에게 신경을 끄고 가장 가까운 서로의 부모님만 챙기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6. 나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일 확률이 크다. 내 인생의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오롯이 내 자신뿐이다.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나의 목표를 감추는 것이 모순적으로 생각되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속아 실제 노력은 더 부진하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한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달을 품은 태양이 중년이 되어 느낀 점. 20대 시절 나의 목표는 그룹 회장님이 되는 것이었다. 습관처럼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도 내 목표는 5호그룹 회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 시절이 있다. 참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목표를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 것 같다. 혈기왕성한 나이대에는 남에게 목표를 말하고 다닌 것이 동기부여와 스스로의 최면을 걸 수 있는 막강한 자기 암시 습관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니 다 부질없었다. 지금의 나는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이고 회장님이 아니다. 다행스럽게 내 자신에게 정복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룹 회장님이 못된 실패감이 남아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목표를 말하지 않는 순간 인생에 대한 만족감과 포만감이 크다. 단 내 이상의 최대의 친구이자 반려자인 아내에게는 예외이다. 우리 부부는 목표를 공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우리 부부의 목표는 비밀이다. 알려고 하지 맙시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묻지 않는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술기운이 풍만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본인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다음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멀어진다. 나에 대한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롭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로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매우 힘들다. 혀에서 나오는 말은 행동에 대한 시작이다. 입을 조심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때론 더 중요하다. 과거 월급쟁이 시절 중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에 옆자리에 앉았던 유명 개그맨의 표정과 입을 본 적이 있었다.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개그맨들을 실제로 처음 봐서 인사를 하면 웃으면서 화답할 줄 알았는데 너무 무뚝뚝하고 대답을 회피했었다.
당시 불편했지만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다. 인간의 혀에서 나오는 말의 얼령의 힘은 시대가 흘러도 대단하다. 이 글을 읽었다면 모두 말조심하면서 살자.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6가지 비밀. 하나,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았으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잃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하다. 따라서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닌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둘,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한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괜한 한마디에 실수가 그대가 만들어 온 이미지와 명예를 닦아내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좋을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씁쓸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약점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셋,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비판이란 쓸데없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인간 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은 위험하다.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 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며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뿐만 아니라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입에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말이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주고받는 말 속의 심리와 성격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겸손을 활용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한 마음이 가려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풀물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5. 당신의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렇기에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먼저 대비하고 항상 방어막을 친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라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6.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진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일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내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보다 실제 노력은 더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해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 명예, 학력 또는 집안일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를 밝히기 위해 약 75년 동안 무려 7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요인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은 모두가 예상했던 학력, 부, 명예 등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인간의 행복은 집안, 학력, 주거 환경, 수입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단 한 병의 친구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인생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대인관계가 좋은 상황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상황에선 긴장이 풀려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심신의 고통이 완화되는 반면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병에 걸린 확률이 높고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위인들은 이에 대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와 처음 만나고 상대방을 파악할 때 이 사람이 나와 잘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 대화를 통해서 판단한다. 일시간만 상대방과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혹은 안 맞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상대방도 나에 대해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을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본심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지나치게 과장하며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후 집에 돌아와서 차라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이불을 걷어찬 적이 있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무수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플라톤이 항상 비밀로 지키라고 말한 6가지 조언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은 항상 침묵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입을 닫고 비밀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항상 오늘 한 말에 대해 후회하는 분이라면 오늘 플라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6가지 비밀을 잘 지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